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열십 더하기 날이, 그리고 다시 열십. 자, 그리고 자, 이게 한이죠. 그 다음에 국은 국, 그리고 한국어가 자,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고 한국어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한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열십은 10으로 보면 안 되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봐야 돼요. 자, 사방. 이것이 뚜껑이 열어져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안 나와요. 사방.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10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해가 비치는 10시쯤이라는 얘기인데, 자, 날이 더하기 10시 하면 이건 잘 알죠. 아침조. 자오샹하오, 아침 안녕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방으로 해가 비치는 10시쯤이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어디를 얘기할까요? 사실 남쪽도 10시쯤에 사방으로 해가 못 비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자, 동쪽.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이거는 오른발, 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왼발.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 여기 안에 있는 입구로 본다면 입을 밟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거를 입구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가죽입니다. 가죽. 자, 발로 오른발 왼발로 밟아서 가죽을 지금 부드럽게 늘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가죽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로 가죽을 밟아서 부드럽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 하냐? 자,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를 낱낱이 파헤쳤죠?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동쪽이라고 그랬죠, 바로. 10시쯤 해가 사방으로 비치는 곳은 동쪽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쪽에 해가 일찍 뜨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무두질을 해요. 이 무두질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던 시절이니까 그냥 일상생활이죠. 그 일상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쪽이지만 여기 부지런하다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작았던 가죽을 발로 자꾸 늘리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키워가잖아요. 자, 그래서 늘린다 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동쪽에 위치해 있고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나라이고 영토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가 이 한국 한자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을 한번 볼까요? 이 네모, 이걸 또 입구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울타리예요. 왜? 자, 아유, 이것이 안 나와서 참 속상하네요. 울입니다. 자,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울타리. 자,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는데 국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경 우탈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세울 때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죠. 그런 사람들을 1등 공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1등 공신 되는 사람들을 전부 이 속에다가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생략하고 여러 혹자다. 혹자다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혹, 중국어로는 이제 허라고 하죠. 이 혹자. 그래서 여러 혹자가 힘을 합쳐서 결국 이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한국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니까, 자, 말씀언 해서 한국어가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자는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성서 읽어봤지만 이 한자가 말하자면 나라 한자라고 하거든요. 나라 한. 그러니까 한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한을 써요. 나라 한이라는 이 한문이 성경 속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자가 이거 하나뿐일까요? 중국인들을 뭐라고 하죠? 한족이라고 하죠. 자, 중국인 한족은요, 이렇게 씁니다. 일단 삼수변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밑수물립이에요. 그 다음에 입구가 있죠. 그리고 아버지, 아비부가 있어요. 자, 이것이 한문 할 때 한자이고 중국 사람들 한족 할 때 한자입니다. 물론 이 의미는 밑수물립이니까 자, 20살이 되면 말하자면 식구를 거느릴 수 있는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난즈한, 난즈한이라는 글자로도 나오고요. 또 그러니까 난즈한은 그 씩씩한 남자, 용감한 남자가 되라. 이럴 때 용감 남자 이럴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술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20살도 아직 안 되고 가정에 이렇게 아비부가 되지도 아직 않았는데 미리부터 막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물론 그 옛날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은 무례한이다. 무례한 사람이다 해서 무례한이라는 글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좋게도 쓰이지만 나쁘게도 쓰이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는 걸로도. 그리고 한문 할 때도 이 글자가 쓰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글자는 마음심에 그칠 간이 있어요. 마음이 뭔가로 그쳤어요. 그래서 원한이 있다. 원한 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문이 있고요. 이 속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의미지만 문이 있고요. 이 속에 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한가예요. 한가할 한.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있는 거는 자, 중국어라기보다는 한문은 아주 좀 낭만적이에요. 낮에 한가롭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거는 낮에 한가로워. 그래서 문 밖에 있는 나무 구경하러 가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올이 있는 거는 밤이에요. 문 밖을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달 구경 가자 할 때 한가할 한으로 쓰죠. 그래서 성서에 보면 그 한가한 여자들이 이집트에 다니면서 말질 한다고 할 때 이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한자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중국 한문 할 때 한자, 한족 할 때 한자는 좋게도 나쁘게도 나오고 원한 한자 그리고 한가할 한자 이런 한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자라는, 한자가 아니라 한이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